안녕하세요. 오짜경제 고글땡입니다. 희동입니다. 자, 오늘은요.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희망 적금 계좌에서 2년 만기가 됐고 이제 어제부터 청년 도약 계좌를 환승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제 첫날에 6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20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30대 초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망 적금 계좌 만기 해지되시는 분들이 186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희망 적금 계좌, 이게 일반 은행 상품이랑 비교해보면 연이율 10%에 해당하는 상품이었고 가입 기간이 2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청년 도약 계좌는 일반 은행 상품과 비교를 하면 연이율 6%에 해당하고 그리고 가입 기간이 좀 긴데요. 5년. 5년입니다. 네. 좀 길어요. 네. 그리고 희망 적금 계좌 만기 해지된 이 금액을 일시납으로 청년 도약 계좌로 만약에 넣으면 기간에 대해서 줄여준다는 말도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2년을 적금을 넣고 지금 만기에 대해서 목돈을 찾잖아요. 네. 목돈 플러스 이자 대략 한 2,200만 원 후반대 1,300만 원 정도 대략 됩니다. 네. 요거를 청년 도약 계좌에 선납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5년을 넣어야 되는데 18개월 정도 되는 요 기간 동안을 이미 낸 것처럼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납입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9번째 되는 달부터 19th months죠. 그러니까 19번째 되는 달부터 적금을 부어라. 처음 18개월은 안 내도 된다. 왜냐면 목돈을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총 기간 5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 2월이잖아요. 네.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5년 만기니까 2029년 2월이 만기가 되는 겁니다.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럼 한꺼번에 목돈을 내니까 확 줄여줘가지고 18개월을 줄이는 그런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럼 신규 가입을 하시는 분들하고 네. 그 다음에 일시납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하고 만기 해지 시점은 똑같은 거네요? 똑같습니다. 5년 만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가 뭐가 문제냐면 기간이 사실 혜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건데 네. 혜택보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기간입니다. 네. 희망 적금 같은 경우에는 2년 만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연율이 한 10% 정도였는데도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30%나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 가입하는 것도 정부의 예상치보다 한참 못 미쳤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는 물론 이제 금리가 인하한다고 해서 이자가 조금 수신 금리, 네. 예적금 금리가 좀 내려간 건 맞습니다만은 5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연 6%, 비과세 혜택 있고 정부 기여금 있어요.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다. 그 전에 30%가 중간에 해제했는데 요건 그렇게 해지를 안 할까라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정부도 고민을 하고요. 당사자들도 내가 5년을 할 수 있을까가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20대로 돌아갔을 때 희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저희가 미리 얘기를 나눠봤는데 희동생 같은 경우에는 환승을 하신다고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환승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동생 먼저 왜 나는 환승을 할 것 같은지를 한번 짧고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만약 제가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저는 환승을 무조건 할 건데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환승을 만약에 하게 되면 희망 적금 계좌 그 일시납으로 환승을 하게 되면 19개월 차부터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걸로 지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18개월 그 돈 안 내는 기간 동안은 무조건 스펙을 쌓을 거예요. 스펙을 열심히 쌓고 제가 대학생이라고 간주를 하고 스펙을 쌓고 저는 20대 때 참 고민이었던 게 20대 끝나기 전에 무조건 어학연수를 제 힘으로 가자였거든요. 돈을 모아서? 네, 돈을 모아서.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을 모으는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돈 모으는 게 참 기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청년 도약계좌라는 이름으로 월마다 그 월 소득에 맞게 정부 기여금도 지금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면 연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은 벌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20대 때. 그렇기 때문에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로 제가 번다고 치고 정부 기여금 월마다 주는 24,000원을 제가 받으면 이거보다 꿀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환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이 돈을 제가 만기 해지를 해서 어학연수를 떠나는 거죠.
오케이. 자, 어학연수와 같은 그런 목표가 있으신 20대 초반 대학생들, 그죠? 이게 19세에서 34세까지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목표도 좋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20대 초반이라면 살 수 있는 생각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학연수의 계획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나는 내 성격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장기 적금을 드는 게 내 성격과 맞다. 이걸 선호한다 하시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적금을 붓는 이유는 떼부자가 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20대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확천금이나 목돈을 모으는 거, 물론 그것도 좋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모으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목돈이 내가 생겼을 때 그 성취감 엄청납니다. 통장에 뒤에 공이 하나 더 붙고, 그죠? 앞자리 수가 바뀔 때마다 느껴지는 그 만족감, 성취감은요, 20대 초반에게 충분히 소비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됩니다. 내가 소득이 많지 않다. 자, 정부에서 지금 주는 이런 비과세나 또 정부 기여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 낮으신 분들에게는 전 요거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과세 있기 때문이죠.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있죠. 저 이런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젊음이 무기잖아요. 20대 때는. 그렇죠. 젊음이 무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내가 습관을 한번 가져보겠다.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시면 나이가 들면 우리가 연금 받잖아. 연금도 55세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습관을 갖는 것, 돈을 모으는 습관을 갖는 것, 티끌 모아 태산해서 종잣돈을 모아서 어학연수를 가든 그 기간 동안 내가 공부를 해서 다른 투자처를 찾는 눈을 키우든 분명히 소중한 기간으로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저도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럼 길동생 같은 경우는 20대로 돌아가신다면 네. 희망 적금 계좌에서 청년 도약 계좌로 환승하시겠습니까? 저는 환승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투자처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그렇죠. 저희 때는 스마트폰 자체가 20대 때 힘들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은행에 그냥 적금하는 게 그냥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투자처도 많고요. 맞아요. 이런 비슷한 예적금률을 주는 특판, 또 상품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슷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다른 은행권의 예적금 특판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특히 1금융권 말고요. 1금융권에 비슷한 걸 찾으시려면 1년의 예적금 비율이 그러니까 적금 같은 경우 7%에서 9%대를 찾으셔야 돼요. 세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15.4%를 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한번 달았었죠. 네. 상호금융권 어떤 은행들이죠? 수협, 신협, 농축협, 새마을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연간 3천만 원까지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15.4%가 아니라 1.4%만 내면 됩니다. 네. 저희는 요거를 계산을 해서 내가 청년 도약계좌보다 비슷하거나 좀 나은 건 있지 않을까 절세하면서 고상품을 살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연초에 특판들이 있었고요.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이미 솔드아웃 됐고 없어진 것들 많고요. 저는 앞으로 이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날짜로 자 1월 26일 요 날짜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 수협의 SH 첫 만남 우대 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연 4.12% 예금입니다. 적금 아니고요. 목돈을 묻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적금 계좌에서 목돈을 받으시면 여기 그냥 넣으시는 겁니다. 넣으시고 1년을 만기를 넣으시고 이자율을 봤더니 4.12%예요. 기본 3.7%입니다. 우대가 0.05%예요. 근데 이 우대 금리 받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여기에 1,000만 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적금을 1년짜리 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년 도약 계좌도 내가 1년에 뭐 40만 원, 좀 70만 원 요 선에서 가성비 갑인 선에서 본인들이 이미 선을 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요걸 저는 적금 특판 나오는 게 있으면 따로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을 붓고 1년을 붓더라도요. 70만 원을 부어도 1년이면 840입니다. 840만 원 해도요. 이자, 요거에 대한 이자, 아까 1,000만 원가량에 대한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 1년이 지났을 때 요걸 다 합해도 3천만 원이 안 돼요. 상호금융권에서는 3천만 원까지 연간 1.4% 절세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선택을 하고 저는 그거를 1단계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랑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해라. 네. 주식을 하든지 그죠? 증권회사에 계좌를 해서 뭐 상품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머리 아파하실 테니까. 다양한 투자처들을 해라. 뭐 코인을 해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수익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런 투자들은 주식 같은 경우에도
원금 손실이 가능해요. 물론 수익이 있을 때 연간 10% 이상도 수익이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20대 초반에는 스펙을 쌓으셔야 되고 알바를 해야 되고 내가 많이 바빠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지식이 있고 금융 지식이 있을 때 뛰어드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렇죠. 없는 분들이라면 안전하게 상호금융공으로 가서 저 같으면 절세하는 방법으로 예적금을 들고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모아서 1년이나 2년이나 가능한 이자를 좀 더 많은 거를 계산해서 최대한 절세하면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똑같은 기간 동안 내가 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펀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ISA 계좌를 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들, 그 다음 단계를 또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20대 때는 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저는 적금을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정보 많아요. 공부 조금 하시고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성격하고는 안 맞습니다. 5년 너무 길어요. 네. 5년이라는 기간이 길다고 낙담하시지 마시고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옆에서 말들 많아도 본인의 상황에 맞는다 생각하시면 무조건 밀고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아주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 이거 한번 들고 싶다. 무조건 저는 고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 지식, 또 금융 지식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요. 목돈이 생기잖아요. 5천만 원, 또 내가 30대 되고 좀 모아서 1억, 또 단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투자처에 대한 관심은 무조건 생기십니다. 그때 절세하는 거, 비과세, 세금에 대한 고민 꼭 하실 거고요. 또 자산을 분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꼭 경험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을 환승을 하시든 다른 예적금이나 투자 상품이나 그렇죠? 다른 선택지를 하시든 그 시간은 꼭 가지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기다림도 중요하고요. 결단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의 오늘 대화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웃자 언니들의 경제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